진짜로 여기서 성공하려면은 희생할 게 많아요. 저는 정말로 가족을 희생하고 뭐 여러 가지 희생을 많이 했는데 저도 열정이 있어야지 희생을 할 수도 있고 끝까지 갈 수 있어요. 포기 안 하고. 둘째, 인생은 자기가 잘하는 거를 더 잘하려고 경쟁하려고 싸다가 기회가 올 거예요. 언젠가는 전부 다한테 3번의 기회는 온다. 전 그걸 믿어요. 근데 그 3번의 기회가 올 때 자기가 자기 능력을 쌓아놔야지. 기회가 왔을 때 준비가 안 되면은 못 잡잖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한국에도 이제는 월가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실제로 지금 월가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첫 시작이 제일 어렵잖아요. 그쵸. 처음에 어떻게 여기 와서 어떻게 좀 적응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서 실제로 경험하신 과정에서 처음에 좀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셨는지 이런 걸 들으면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런 어려움 좀 예상을 하고 가면 좋겠다. 일단 미국에 오려면은 미국은 그 메이저 리그잖아요. 그죠? 야구로 보면은 마이너 리그, 메이저 리그가 있는데 메이저 리그라서 웬만한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그런 데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보면은 무슨 에지가 필요하잖아. 자기가 그 회사한테 보태줄 수 있는 게 그게 뭐냐 이거야. 그거를 찾지 않으면은 받아주지도 않고 받아줘서 뭐 어떻게 성공할 기회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자기의 에지가 뭐냐 이거야. 저도 투자하는 사람이지만 투자 입장에서 투자만 하려고 미국 와도 에지를 찾으려면은 한국 기관들하고도 친하고 그 네트워크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보여줘야 되고 투자의 에지도 보여줘야 되는데 투자만 하는 사람을 뽑으려면은 여기 많이 깔려 있어요. 미국에서도. 그래서 그거 하나만 갖고는 못 와요. 전무님도 처음에 이 사회 초년생 시절에 처음에 멜린치 들어갈 때만 해도 어떤 어필할 수 있을 만한 게 그렇게 많진 않았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거를 좀 그때는 컴퓨터 두드리는 일이니까 그때 어필은 그거죠. 쿼안트. 왜 그냥 컴퓨터만 두드리는 게 아니었잖아. 모델링, 수학적으로 컴퓨터를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 그런 거였죠. 그때 당시로면 그러면 이제 전공하신 걸 좀 많이 어필하셨겠네요. 그렇게 전공의 그 과정 공부하고 90년대 초반기가 중반기가 그거였어요. 컴퓨터가 그때 드디어 발전돼 갖고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쿼안트란 컨셉이 그때 시작된 거예요. 90년대. 그래서 그때 그 파도를 타고 올라온 거죠, 저는. 그 과정에서 진짜 어려움이라고 할 만한 부분들도 있으셨나요? 그렇죠. 미국 사회에서는 뭐 지금도 그게 좀 많이 없어지는 상황이지만 아직도 센 게 백인 세대. 그쵸, 인종에 대한 것들이요? 그렇죠. 일부러 막 대놓고 그렇진 않지만 뒤에서 이렇게 힘들죠. 한국도 뭐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을 믿고 이 비즈니스 자체가 릴레이션십 비즈니스니까 믿는 사람, 나랑 비슷한 사람. 그래서 솔직히 나 이 말도 한 번 한 게 있는데 LA 가서 일할 때 한국 분들이 많으신데 대화를 해봤는데 젊은 분들하고 저도 한국 그 문화를 아직도 많이 즐기고 뭐 노래도 뭐 TV도 한국 걸 많이 보는 사람인데 그래서 한국을 그리워해요. 하지만 미국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는 미국식으로. 왜냐? 사람이라는 건 자기랑 비슷한 사람이랑 같이 어울리는 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러면은 내가 백인 세대에서 성공하려면은 나보다 높고 뭐 나한테 뭘 줄 수 있는 백인한테 어필하는 게 내가 너랑 비슷한 점이 있다, 나를 좋아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해야 되는데 그 젊은 분들하고 느낀 게 거기서 투덜투덜 인종차별, 백인들은 아시안 사람들 안 도와줘.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파지티브를 돌려야 되잖아. 가능성을 찾아야지. 그 사람들한테 내가 너랑 다르지 않는 사람이다, 비슷한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젊은 직원들은 방법을 찾지 않고 그냥 부정적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느낀 게 어떻게라도 기회를 달라고 어필을 하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밸런스가 뭐냐면은 교육도 잘 받아야 되지만 다양한 성격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사실 이 한국인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똑똑하니까 대학교까지 잘 가잖아요. 근데 대학교에서 또 1차적으로 이제 문제를 한번 겪고 그리고 또 취업도 어떻게 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취업해서 여기 월가에 있는 기업에서 또 높은 임원의 자리까지는 또 잘 못 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일을 잘하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요. 빨리 올라가요, 백인보다. 뭐 VP 레벨까지는 아시안 사람들이 더 빨리 올라가, 더 열심히 일하니까. 젊었을 때는 저 같은 직업은 테크니컬, 애널리티컬 한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다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애널리티컬 스킬이 덜 필요하고 relationship 스킬, problem solving 스킬, creativity 그런 게 더 중요해져.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기까지 중간 자리까지 올라갈 때 필요한 능력이 거기서 더 이상은 못 올라가요. 그래서 성격도 바뀌어야 돼. 그래서 저도 그랬죠. 진짜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친구들이 교수 성격이라고.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전무님께서 뭐 예전에 뭐 미국 사회에서는 그 이 형님 문화가 통하지 않는다? 한국은 형님 문화가 있긴 있잖아요. 네, 한국에서는 뭐 형님 문화가 있죠. 네, 근데 미국도 없진 않아요. 미국도 아는 사람끼리 네. CEO 레벨끼리 이렇게 네트워킹이 있고 give and take. 네. 내가 너한테 페이버 주면 너도 나한테 페이버 돌려줘. 그게 솔직히 프라이빗 에퀴티, 프라이빗 마켓 자체도 그렇게 릴레이션십이라 그러죠. 좋게 말해서 그런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그게 없진 않지만 그 형님 문화를 나도 잘은 모르지만 내가 듣는 바에 의하면은 네. 형님 문화는 조금 아는 사람이 알면은 그냥 뭐 해주는 거고 미국은 알아봤자 알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아는 사람도 있어야 돼. 둘 다 있어야 되는데 한국에는 그러니까 형님 문화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조금 친해지면 이제 형님 동생 하면서 끌어주고 서로 이 사람이 실력이 뛰어나서라기보다는 본인이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끌어주려고 하고 이런 문화들이 조금 있는 부분도 있어요. 네. 미국도 뭐 그런 example이 있겠지만 좀 덜 해요. 네. 일단 성공해야 되니까. 진짜로 여기서 성공하려면은 희생할 게 많아요. 저는 정말로 가족을 희생하고 뭐 여러 가지 희생을 많이 했는데 저도 열정이 있어야지 희생을 할 수도 있고 끝까지 갈 수 있어요. 포기 안 하고. 둘째, 인생은 자기가 잘하는 거를 더 잘하려고 경쟁하려고 싸다가 기회가 올 거예요. 언젠가는 전부 다한테 3번의 기회는 온다. 전 그걸 믿어요. 근데 그 3번의 기회가 올 때 자기가 자기 능력을 쌓아놔야지. 기회가 왔을 때 준비가 안 되면은 네. 못 잡잖아.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할 일을 꾸준히 하지. 자꾸 막 승진한다, 뭐 잘 되고 싶다고 그걸 너무 바라보면 안 돼요. 자기 일을 집중하고 그 기회가 올 때 그때는 한눈 팔아야 되지만 그때까지는 막 한눈 팔다가 자기 할 일도 못해요. 기회가 올 때 저는 2가지가 있었어요. 못 잡은 기회 2개를 이렇게 지나가서 보면은 네. 어떤 거는 그냥 몰라서 못 잡는 건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건 운이고 좋은 기회를 어린 나이에 30대 때 한 번 있었고 아시아에서 40대 때 한 번 있었는데 30대 못 잡은 거가 왜 아쉽냐? JP 모건이 크레딧 데리비티브 마켓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그때 내가 리스크하고 있었을 때 회사를 떠나고 다시 메릴린치에서 JP 모건 갔다 돌아가는데 JP 모건이 그러더라고 가지 말아라. 네. 이 크레딧 데리비티브가 커지니까 거기에 트레이더 만들어 주겠다. 근데 네. 크레딧 데리비티브가 뭔지도 그렇게 막 썩 몰랐는데 지금 되돌아보면은 네. JP 모건이 거진 크레딧 데리비티브 마켓에서 만든 회사예요. 근데 그거를 못 본 거 아니야. 여기서 멘토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뻔히 보였냐 안 보였냐. 좀 아는 사람은 그때 벌써 보였던 이 시장이 커질 거라는 거를 그때 좋은 기회라는 거, 어마어마한 기회라는 거. 그게 진짜 첫 번째로 왔던 기회를 놓치시. 그래서 여기서 다른 분들이 배울 게 뭐냐? 멘토십. 멘토가 무슨 답을 주는 건 아니지만 이런 상황일 때 누구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위로하고 이게 어떤 게 더 좋은 기회일까? 리스크 테이킹을 좋아해서 힘든 거를 골라가는 거는 문제가 없었는데 아예 몰라서 잘못 고른 거지. 아예 메릴린치가 더 좋은 기회인 줄 알았어. 그래서 리스크 쪽으로 계속 갔어. 근데 이쪽으로 갔었어야지. 그리고 멘토가 있었으면 이쪽으로 갔었을 것 같아. 자식 키우는 거 보면 한국 가서 다른 사람들 얘기 보면 별의별 걸 다 시켜 애들한테 요새는. 근데 그건 좋은 거예요. 딱 한 가지 더 말씀할게. 너무 이렇게 막 규칙적으로 과외식으로 막 운동도 시키고 이런 거보다 좀 망가질 수도 있어야 돼. 어린 나이에 이렇게 막 짜갖고 애들한테 해주면 딱 한 가지 애들이 못 배우는 게 있어. 실패를 소화시키는 거. 맞아요. 사실 어릴 때 실패를 해보는 경험이 진짜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내가 존경하는 건 유대인, 몰맨 이런 분들은 대학교 들어갈 때 대학교 졸업하면 뭘 시켜요? 1, 2년 가서 volunteer 해갖고 어디 아프리카 가갖고 뭐 일하고 뭐 이런 거. 아니면 오스트레일리안 사람들이 잘하는 거. 대학교 졸업해서 걔네들이 하는 게 백패킹이라고 그러잖아. 유럽 가서 백팩 하나만 들고 돈 몇 푼 없이 1, 2년 막 고생하는 거야. 그걸 하면서 이제 실패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힘든 게 뭔지를 알아야지. 근데 너무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자식들한테 너무 막 만들어준. 그러니까 인터넷 읽고 미국은 뭐 이렇게 저렇게 교육이 이렇게 좋다. 맞아요.
나 때만 해도 공부만 시키고 과외만 시키다가 요새는 뭐 다양하게 여러 가지 시키는데 실패, 성공, 끈질김, 그러니까 determination 이런 게 없을 것 같아. 너무 부모가 이렇게 해줘. 맞아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맞아요. 미국에 제가 온 지 그렇게 얼마 안 됐는데요. 여기 와서 느낀 게 이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자주 들리고 이 월가에서 유대인들이 만든 금융회사들 맞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real estate. 네, 그리고 또 만약에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부모가 유대인하고 관련이 있다거나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유대인의 교육이랑 또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엄청 중요해요. 생각해보세요. Spanish Inquisition 1600대 그때 유대인 공격했지. Russian Revolution 유대인 공격했지.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을 계속 공격했어요. 여러 가지 컬처가. 왜? 걔네들이 돈을 꽉 잡고 있어. 어디 가든. 그러면은 400년, 500년 역사상 네. 유대인들이 어떻게 부모가 자식이 손자한테 계속 이 교육을 전해주는지. 근데 보면은 내가 두 가지 존경하는 게 첫째, 토론이 바이블 스터디에 포함되어 있어. 그럼 어린애들한테 릴리전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되면 토론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대화하고 말빨리 빨러. 그리고 토론하려면 머리 돌아가야 돼. 이런 게 계속 몇백 년 전해지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배울 점은 많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 이것도 얘기하고 싶은데 이따가다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 애가 쓸데없이 네. 막 궁금증이 많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막 그런데 나는 그때 꼭 이렇게 말해요. 자식이 쓸데없이 궁금한 건 없다고. 궁금증이 내가 30년 일해보니까 진짜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해. 별의별 게 궁금해. 쓸데없이 그걸 왜 물어보고 왜 궁금해하냐 누가. 나는 다 궁금하다. 뭐든지 해보고 싶어. 저는 그래요. 뭐 사람들의 그 에지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나한테는 그 curiosity, 뭐 미국 말은 이렇잖아. Curiosity killed the cat. 궁금증이 그 고양이를 죽였다. 너무 뭘 try하면은 위험하다 이거예요. 근데 그건 법적인 사람의 생각이고. 그래서 애들이 궁금증 하는 거 죽이지 마세요. 네, 뭐든지 열등, 호기심이 이렇게 합쳐서 잘 가면은 좋은 데 갈 수 있고. 뭐 나쁜 방향으로 가면은 삐딱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지금 여기 임원으로도 굉장히 오래 계셨는데 앞으로 또 새로운 일을 혹시 좀 고민하거나 어떤 거를 좀 하고 싶으신지. 네. 저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네. 뭐 나이가 들면 한국도 뭐 한국은 좀 더 너무 일찍 밀어내시더라고. 큰 회사들이. 미국 회사도 어느 정도 이제 나이 들면 이제 다음 이제 넘기고 뭐 나가 뭐 이런 분위기가 없진 않아요. 네. 그래서 뭐 저도 뭐 5년 몇 년 더 일할지 모르고 저는 20년 일할 거예요. 근데 포인트는 20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킬 수는 없죠. 그죠? 이 자리는 뭐 5년, 뭐 10년 일하면 많이 일할 거고 그 사이에 다음 단계를 찾아야죠. 저는 성격상 70살까지도 일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큰 회사에서 이런 조직을 거느리는 거냐 아니면은 여기서는 이제 땡 끝나고 뭐를 할 거냐. 저도 그거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국 회사 한두 회사가 좋으니 10년 전에 오긴 왔어요. 큰 회사에서. 근데 안 갔어요. 근데 물론 그럴 것 같아요. 아마 오라는 회사는 뭐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근데 한국 가서 한국 분들하고 막 지지고 볶고 경쟁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한국 가서 뭐를 할 수 있을까? 궁금해요. 하지만 큰 회사 가서 뭘 한다는 게 아니에요. 뭘 바꿀 수 있냐? 궁금해요. 그 궁금증을 한번 해결하러 직접 가보셔야 되나 싶기도 지금 한데요. 한국에 뭐 1년에 4-5번 가는데 미국 투자가 입장, 뭐 손님들 상대로. 그러면서 저는 나름대로 제가 도와드릴 할 역할 하고 있어요. 근데 뭐를 아예 진짜로 만들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한국 금융시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새로운 조합이 되지 않을까.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한국의 시스템이 있잖아. 근데 내가 미국의 시스템에서 뭐 이렇게 잘 됐다고 한국 가서 한국 시스템에서 잘 된다는 거는 기대는 안 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 한국 시스템이 발전을 할 때 내가 여기서 은퇴하고 이제 뭐 보드 멤버 뭐 이런 거 찾을 때 거기에 얼라인먼트가 될까 그거를 찾아야지 내가 뭐 여기서 잘했으니까 여기서 잘할 수 이게 아니에요. 저희가 바쁘신데 전무님 모시고 전무님의 지금까지 걸어오신 길에 대해서 짧지
짧지만 좀 말씀을 들어봤는데 들으면서 좀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말씀 주신 어떻게 미국 사회에 좀 녹아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어떤 방식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셨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함께 들을 수 있었는데요. 당연히 전문인 모셨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한 말씀도 듣고 싶지만 오늘은 참는 걸로 하고, 왜냐면 저희가 다음 주에 또 한번 FOMC 때 모셔가지고 그때 투자에 대한 의견을 또 많이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전무님의 인생에 대해서, 전무님 성공하신 이 길에 대해서 말씀 듣는 시간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